아트진 지난 시간 반고흐 빛의 벙커에 이어서 그대 나의 뮤즈 전시를 배경으로 반고흐에 대한 이야기 러빙 빈센트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반고흐는 누가 죽였나? 러빙 빈센트는 반고흐가 죽은 지 1년 뒤를 배경으로 합니다. 반고흐는 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빙 빈센트는 수만 장의 유화와 800장의 편지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죠. 영화에 쓰인 고흐의 그림은 120여 점. 고흐는 생전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림도 팔리진 않았지만 죽음 이후 그를 둘러싼 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흐가 귀를 잘렸던 일화와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고흐가 귀를 잘린 것에 대해서는 그가 제정신이 아닐 때에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설과 고갱과 같이 작업실을 사용하면서 싸우다가 당시 펜싱을 하던 고갱의 칼에 귀가 잘렸지만 친구와 싸우다가 자신의 귀가 잘린 것을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자신이 잘랐다고 덮어준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생전에는 관심이 없던 가난한 화가에게 사후 관심이 쏠리면서 이런저런 루머에 더욱 고흐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가는 듯한데요. 작가 자신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 외에는 어쩌면 다 루머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주변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이라는 것도 소문이지만 고갱과 작업실을 쉐어하던 어느 날 귀가 잘린 채 잘린 귀를 들고 불이 켜진 집에 들어가 도움을 청했다는 고흐. 낯선 이방인인 가난한 작가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일 리가 없는 시골 마을에서 고흐는 따뜻한 햇살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림에 몰두하기도 했는데요. 러빙 빈센트는 고흐가 죽음을 앞둔 때 그의 가까이에 있던 지인들을 찾아가며 고흐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앞서 살펴본 고흐의 일생도 참 불행하기만 했지만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고흐는 마을에서는 정신 나간 화가로 마을의 어린 청년들에게도 무시당했었나 봅니다. 고흐는 7월 27일 오베르의 넓은 밀밭에서 배에 총을 맞게 됩니다. 다행인지 당시 총알은 급소를 비껴나가 고흐는 자신의 마을로 내려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했고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 많은 책을 읽고 그만큼 오랜 시간 편지를 썼던 고흐는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속이 깊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특이한 사건으로 세상은 그를 미치광이 화가, 정신병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어쩌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굳이 어린 청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러빙 빈센트는 고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노병이 신병을 대하듯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우체부 롤랭의 아들이 고흐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찾으려 고흐가 살던 마을로 찾아가 그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흐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자살을 할 때 머리를 쏘거나 심장을 쏘는데 배를 맞은 것, 그것도 가까이에서 스스로 쐈으면 총알이 몸을 관통해서 나갔을 텐데 몸에 박혀 있다는 것은 총을 멀리서 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의 죽음 당시에도 의문을 제기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고흐를 괴롭혔다던 10대의 금수저 소년 르네는 결국 자신이 죽기 전에 고흐를 괴롭혔음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군에서도 의사로 있었던 가세 박사가 고흐를 보고 당연히 총알을 제거해 줄 수도 있었지만 가세 박사는 외과적인 수술은 거부했던 의사로 결국 고흐는 총알을 제거하지 못하고 총상을 입은 부위가 서서히 감염돼서 이틀 뒤인 29일 새벽에 사망합니다. 가세 박사는 화가가 되길 꿈꿨지만 집안의 반대로 의사가 되었고 그럼에도 그림은 계속 그렸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가세 박사의 딸이 고흐와 친하게 지내자 고흐에게는 그림 그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딸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딸의 표현에 의하면 가세 박사는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그리지는 못했는데 화가가 되길 결심하고도 미대를 나오지 않은 채 그림을 그린 것도 채 10년이 안 된 고흐의 그림이 좋은 것을 본 가세 박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음은 짐작이 되기도 하시죠.
1930년대 일각에서 고흐는 간질병 환자이며 가시에 박사의 초상은 정신병 말기 증상에서 나온 그림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시에 박사가 입은 재킷의 구불구불한 선이 정신 착란의 징후이며 그렇기에 관람객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끌려 들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구불구불하게 역동적으로 휘몰아치는 선은 고흐가 죽기 전에 그린 그림 사이프러스 나무에도 나오는데요. 열정적으로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어서 더욱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듯합니다. 아트지인에서 소개했던 최현욱 선생님이 고흐의 사이프러스 나무에 대해서 재미나게 찾아보신 내용 링크 댓글에도 더할 테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결국 고흐가 자살했는지 총기 사고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타살설도 있는데요. 퓰리처상 수상작가인 스티븐과 나이페,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가 고흐 평전에서 타살설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르네를 비롯한 마을의 소년들이 집에 있던 권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고흐를 괴롭히며 몸싸움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라 주장하는 건데요. 나이페는 고흐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며 살인자를 감쌌다고 주장합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고흐 미술관의 관계자는 주장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해서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당시 고흐가 가진 병은 간질병뿐 아니라 오랫동안 복용한 약으로 노란색 필터가 씌워진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부작용이 생겼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황금빛으로 빛나는 세상을 그려냈다고 하죠.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림처럼 보였을 거라는 분석인데요. 저도 난시가 있어서 밤에 불빛이 더 퍼져 보이고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야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요. 고흐의 이런 표현이 정말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이 낮에 이지를 들고 나갔던 데 반해서 고흐는 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밤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싶으면 밤에는 자라는 조언 저도 선생님들께 듣고 있는데요. 밤에 그리고 낮에 자면 우울해진다고요. 어쩌면 그의 생 마지막 즈음에 세상에 남은 명작 별이 빛나는 밤에로 인해 그는 더 우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그리면서 압생트를 즐겨 마셨던 고흐의 눈에는 별이 빛나는 밤의 모습이 이렇게 흔들거리듯 보였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도 화가들이 즐겨 마셨던 술 압생트가 궁금해서 며칠 밤샘 작업을 한 후에 작업실 옆에 있는 제 아지트였던 아트포라이프 사장님이 주셔서 압생트를 마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고흐처럼 세상이 모양을 따라서 빛을 내면서 핑핑 도는 느낌이 잠시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밥때 잘 안 지키고 그림에 몰두하다 보면 고흐의 눈에 비친 세상처럼 이렇게도 보이나 싶었는데요. 또 고흐가 먹으면 안 되는 유화물감과 페르핀유 등 그림 재료를 먹어서 건강이 더 악화된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저도 커피를 물통이랑 같이 놓고 마시다 보니 가끔 커피에 붓을 넣고 빨아서 무심코 저도 먹물을 먹은 적이 있긴 합니다. 고흐는 압생트에 붓을 빨았다면 그 재료 그대로 압생트와 함께 마셨겠죠. 광기에 미쳐서 일부러 유화물감을 먹진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의 그림을 사후에 더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더해질 수는 있겠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를 너무 미치광이 화가로만 몰고 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유화물감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주문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살 전에 재료를 사진 않겠죠. 당시 고흐를 계속해서 지원해주던 테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고흐가 알게 돼서 낙담해 있었다는 스토리도 나오는데요.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귀를 자르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작업의 의지를 불태웠음은 그의 남겨진 그림들과 편지가 증명하니까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 또한 고흐가 앓았던 병의 또 다른 증세라고 하던데 글을 통해 그림을 그릴 당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음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리면서 유튜브 기록으로 남깁니다. 고흐의 편지에서 그는 별을 죽음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 그가 남긴 이 글. 우리는 차를 타고 여행을 하듯 죽음을 통해 별로 간다. 살아있는 동안은 별에도 갈 수 없겠지. (125명의) 화가가 6만 5천 장의 그림을 그리고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10년간의 제작 기간이 걸린 러빙 빈센트를 통해 고흐를 둘러싼 루머를 알아봤는데요. 루머는 루머일 뿐 잠시 귀를 솔깃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불행했던 화가를 더 불행하게 하는 소문에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화가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보다 그림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며 힘들어도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요. 계속 보여드린 영상은 제주 미술관 투어 빛의 벙커에 이은 그대 나의 뮤즈전 영상인데요. 그대 나의 뮤즈에는 고흐뿐 아니라 마티스와 클림트, 드가도 있었습니다. 그대 나의 뮤즈 전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다른 세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트지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